이렇게 쭉 보면 오늘 김정은 시대의 모든 언론 트렌드는 모든 그 단어들이 군사호, 폭력지 군사호로 다 돼 있어요. 모든 국가의 정치의 표현들이 군국주의, 군사용어로 변해간다는 거는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에요. 저런 체제는 오래 못 갑니다. 끝에 왔어요. 저는 북한에서 17년간 북한 국방학원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범위나 직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출판사는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북한 군수산업계인 이경제위원회, 영변 핵연구단지를 다 총괄하는 유일한 비밀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일성 주석의 핵야망, 국방과학 발전 야망, 군수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대치되어 있으면서도 북한은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핵 군수산업체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모르더라고요. 어느 체제를 분석할 때는 시스템부터 봐야 돼요. 지휘 라인 시스템을 모르면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일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라는 실줄에 꿰야 정확한 정보 추리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알 길이 없죠.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한 게 나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스템을 알려준 것. 관리 라인, 지휘 라인, 영변 지휘 라인, 이경제위원회 지휘 라인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알려줬어요. 정책은 김일성 주석이다. 그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있다. 그 밑에 당중앙인의 군수공업부가 있다. 요 라인을 딱 타고 군수공업부 밑에 이경제위원회 국방과학원 영변 핵연구소가 있다. 요걸 알려줬어요. 한 개의 국가의 비밀스럽고 위험한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폭력수단 관리하는 데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모든 체제를 볼 때 본질을 분석할 땐 첫째 시스템을 봐야 돼요. 교대죠. 골조 그 안에서 다 그 선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앉아서도 영변이 어떻고 이경제 말하고 그게 거짓말인가 진짜가 순간에 판단해요.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넘겨줬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 분야의 기본 본질적 비밀을 다 넘겨준 거나 같아요. 총체를 넘겨줬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걸 넘겨준 거예요. 탈북에서 정말 저 광야를 헤매던 나를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나를 대한민국에 받아준 전쟁 분야 출신이에요. 북한에서 적국에서 온 사람을 받아준 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그 고마움 때문에라도 나는 그걸 다 선사해 줘야 돼요.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내 양심이에요. 그 국정원 조사기관에 있을 때도 그거 잊어먹을세라 시간을 다투면서 17년 동안 쌓였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건 프로젝트가 한 달하고 단번에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모든 무기 개발이 하나 나오면 10년 이상 하기 때문에 그 흘러온 가다리 작동 원리를 다 알게 돼 있어요. 역동성이 전혀 없어요. 뭐 무기 하나 개발하는 거 1년에 완성하고 다른 종류로 넘어가고 이게 쌓여서 그 종류가 너무 많으면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 갖고 40년 뭉개는 게 북한이에요. 그거는 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더더구나 한미 동맹을 위해서 기여했다면 자랑 아닌 자랑이죠. 응당해야 될 거지만 그거는 제가의 많은 면에서 아직은 보호해야 될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그 분야는 그렇게 남겨놓는 게 모든 데 위해서 좋은 거예요. 국가에도 좋고 기관에도 좋고 개인에게도 사실 배어 있어요.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탈북을 1997년 8월 10일 새벽에 두만강을 넘었어요. 너무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 남양 앞에 있는 도문적 야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쳤으니까 꼭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직결처형이에요. 그 분야에서 나밖에 나온 게 없어요. 나는 내 몸값을 정확히 알았어요. 김일성 주석이 보는 나의 몸값, 북한 밖에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정체가 뭔지
안다면 나를 분명히 필요로 할 것이다. 내 몸값을 나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분야 비밀이 나간 적이 없다는 거 그 최대의 자랑이니까. 국방과학원 이경재위원회 군수 공장에서 뛴 놈은 있어도 상부구조에서 뛴 건 없거든요. 매일 아침 김일성 족석이 꿈꾸듯이 배도 넣는 그 지시문들을 17년 동안 매일 보고서 숙달하고 글씨 나기 때문에 누구도 날 못 당해요. 우리 기자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글을 빨리 정확히 제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대학 공부는 그렇게 못했는데 글을 왜 그렇게 빨리 잘 쓰는지 모르겠어. 감동적으로. 선전대국에서 이 재능도 목숨 유지하는 데는 좋더라고요. 뭔가 좀 수려한 말들로 이렇게 잘. 네, 간부들이 나밖에 안 불러요. 선전선동도 명령과제로 내려오니까 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단 사람 데려다 쓰면 제 기한에 질적으로 쓰질 못하는데 나는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승인 받으려 들어갔댔거든요. 평양에. 뛰라. 누구도 믿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는 북한군 보위사령부 간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는 대한민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우선 미안하고 인간이라면 양심이 꺼려서 우리 딸 때문에 국적이 없는 쟤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외동딸은 이렇게 놔둘 수 없겠구나. 대한민국 연락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글을 썼어요. 글로 승부해야 된다. 쫓는 신이 있으면 구원해주는 신이 있다고요. 수기를 딱 써놓고 정리를 몇 부 해놓고 하나 하늘에서 집안에서 기도하는데 혹 내 마음에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선한 신념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상 천지 하늘 아래에 너를 죽일 자는 없다. 머리를 들고 다니라. 그리고 그 글을 메고 떠났어요. 그 도시에 있는 유일한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묘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주 신사가 쭉 오더니 혹시 북한 사람 아닙니까? 예. 숨길 이유도 없어요. 새벽에 그런 메시지까지 받고 나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몰골을 보고 알았대요. 눈엔 도기가 펄펄하고 얼굴이 시꺼먼데 정신줄 놓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고고하게 앉아있는 그게 보고 북한 사람이란 걸 딱 알았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뭘 했습니까? 아이고. 더 말할 그 기운도 없으니까 내가 쓴 글을 읽어보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함부로 줬어요. 손으로 쓴 거. 정보기관에는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 긴 걸 쫙 읽어보더니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선생님 내가 이 글을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세요. 내가 썼지만 이걸 어디에 도망자의 신세 중국 신문에 내겠어요? 어디에 내겠어요? 내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가져가세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신. 줬어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나는 그 글이 동아줄이 돼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 다른 모든 탈북민들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고맙고 또 고마운 자유대한민국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답니다. 기자님을 데리러 오신 거네요. 나는 거기에 더 보답해야 되겠기에 더 열심히 김일성 족속 패는데 올인해 버립니다. 저게 이 한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인류의 원수이기까지 해요. 나는 북한에서 대학 출신으로서 김일성 족속의 모든 도작, 방침,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뼈와 살에 새기고 그것을 종자로 핏줄로 문풍으로 해서 글을 꼬박꼬박 써야 된다. 이 선상에서 훈련받은 사람인데 김일성 족속의 모든 교시, 말씀 얻음에도 폭력적인 게 없어요. 이민을 굶겨야 한다는 말도 없어요. 국가 경제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지시는 많이 내려오지만 북한의 현실이 그걸 받쳐 못 주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론이 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론리가 따로 있듯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기네 야망을 내놓고 그걸 추구할수록 신격화 야망, 궁극주의 야망, 자본주의 멸망이라는 망상적인 야망, 이 모든 거 놓고 볼 때 이 조그만 나라가 분수도 없이 미천도 없는 나라가 온 국력을 쥐짜서 그걸 추구한다는 게 그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밤낮 이게 끝나면 인민이 무릉도원에 가는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기자로서 내가 겪는 현실, 내가 취재하는 모든 현실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괴리감이 생긴다. 네,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70년대까지는 밥은 먹였어요. 80년대 중후반에는 죽도 못 먹였어요. 90년대부터 아예 배급을 잘랐어요. 이 마음의 기만자들이고 악당이로구나. 그러면서도 정책을 수정 안 해요. 끝까지 내밀어요. 허리를 더 졸라먹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이거 다 풀린대요.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전체 이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해서 나라가 응당 줘야 되는 배급을 앉아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 물건을 살기 위해서 훔쳤다. 이거 이렇게 명분을 세우면 김정은, 김일성 족속이 할 말도 없어요. 주인이 주인 걸 가져갔는데 뭐라 그래? 북한 주민들은 형체만 남아있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요. 그래서 거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 세대가 물려준 관성대로 죽이지만 않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북한을 바라볼 때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외부 세계는 그가 누구든지 길가의 돌을 함부로 차시지 말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은 족수공권의 북한 주민들 혼이 그 밑에 다 있다고 늘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무지 김일성 족속을 두고는 죽을 수도 없어요. 저 체제를 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 먼데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유, 북한 언론은 북한 언론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우리 출판 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위력한 선정, 수단이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박아놨어요. 어느 출판사에 가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 하나, 말 하나, 표현 하나 우리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딱 김일성 족속이 모든 지시에 준해서 김일성 족속이 배워놓는 모든 정책을 종자료해서 문풍과 오풍대로 딱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어기면 어느새 없어져요. 북한의 전체 주민 구성, 직업 구성에서 제일 많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게 프로스로 보면 기자일 거예요. 많이 없어졌어요. 김일성 족속의 처지에서 볼 때는 반동적인 표현, 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력한 선전, 수단이며 주민교양의 그 전초선에 있는 필봉을 둔 혁명전사는 그렇게 되면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혁명의 필봉이라고 딱 돼 있어요. 북한 기자들은 편을 쓰고 글 쓰잖아요. 그래서 혁명의 필봉을 둔 언론 전사로 딱 돼 있어요. 실제로 그게 엄청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긴 하나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 그것밖에 없어요. 듣기 싶으면 듣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계획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그 시스템에 참가해서 들어야 돼요. 영향력 있고 말고 귀 열려서부터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편안한 게 북한 주민 삶이에요.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대비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옳은 거니까 악착같이 외부 문물이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김일성 종교 집단이죠. 김일성, 김정일 세대에 올라와서는 김일성주의화, 온 사회 주체 사상화, 북한 주체 사상화, 남조선 주체 사상화, 온 세상 주체 사상화, 또라이예요. 60년대는 또 종족이라도 잡았지 지식인들. 70년대부터는 말반동이 오면 조금만 발언 실수해도 잡아갔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다 귀찮아서 듣지도 않아요. 그거 안다고 해서 밥이 차려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쭉 보면 오늘 김정은 시대의 모든 언론 트렌드는 모든 그 단어들이 군사호, 폭력지 군사호로 다 돼 있어요. 정돌교, 결사전, 전야전, 최고고지, 중요고지, 전초기지, 혁명전사. 연필 몇 개 만드는 것도 명령이에요. 북한에서는 당정책 집행은 명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모든 문구가 군사용어로 변해버렸어요. 김정일 때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모든 국가의 정치의 표현들이 군국주의, 군사용어로 변해간다는 거는 맞바지 왔다는 뜻이에요.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에서 수습이 가능한 단계를 지났다는 뜻이에요. 진경 나팔이 어떻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령하고 충성의 복으로 올리자고. 경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에. 인민 반 먹이는 것도 사회주의 12개 중요 고지 중에서 최고 중요한 고지라고 하는 놈들이 김일성 족속이에요. 농사 짓는 것을, 인민 밥 먹이는 것을 최고의 중요 고지라고 말이 돼요. 북한만 밥 먹나? 농사 짓나? 북한 김일성 족속은 다 파괴했어요.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을 저체제에서의 제하층 계급으로 뭉개놓다나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잘못만 하면 농촌으로 추방해버려요. 탄광 아니면 농장이에요. 농장은 북한에서는 노동자도 없인 여기는 직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게 원리적으로 말해요. 북한의 언론이 뭘 변했나? 보다 극단한 군국주의 용어로 다 변했다. 정상적인 호소력이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전쟁하듯이 다 해요 지금.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에요. 저런 체제는 오래 못 갑니다. 끝에 왔어요.